이제 집을 나서봐야겠다. 룰루랄라라 룰루랄라라. 왜 여기는 아니고 길을 건너면 여기는 아니네. 어떡해. 길을 못 찾겠어. 어떻게 가야 되는 걸까? 여러분 안녕, 지원쌤이에요. 다들 잘 지내고 있지요? 오늘도 국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금방 영상 하나를 보고 왔나요? 어떤 친구가 울고 있었어요. 왜 울고 있었을까요? 길을 못 찾아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울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줄까요?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위치를 안내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위치를 안내하는 방법, 그리고 약도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학습 목표를 같이 읽어보고 활동 시작해 볼까요? 준비. 학습 목표 보고 시작. 약도를 보고 위치를 안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약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위치를 안내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첫 번째 활동에서는 장소의 이름과 위치 말하기에 대해 배워볼 겁니다. 옆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그림들이 보이나요? 빵빵! 강아지가 보이고, 강아지 집, 그리고 집 앞에 있는 펜스 혹은 울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 집, 강아지 울타리가 있어요. 이렇게 장소의 이름을 딱 기억하고 장소의 이름과 함께 위치를 안내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강아지 아롱이와 함께 위치 안내하기 방법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안과 밖, 그리고 앞, 뒤, 옆을 배울 건데 누구와 함께 배운다고요? 아롱이와 배울 거예요. 그럼 아롱이를 불러볼까요? 아롱아, 놀자. 아롱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롱이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잘 보면서 우리가 안, 밖, 앞, 뒤, 옆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아롱이가 움직이는 곳은 어디일까요? 슈슈슈슈슝. 아롱이가 집 안으로 들어갔네요. 집으로 들어갔을 때 설명하는 방법은 아롱이가 집 안에 있어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어딘가 들어가 있을 때는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들어가 있다가 나왔네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위치를 안내하는 방법은 아롱이가 집 밖에 있어요 라고 말해야 되겠지요. 들어가 있을 때는 안에 있어요. 나와 있을 때는 밖에 있어요 라고 합니다. 아롱이가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롱아 어디 가니? 아롱이가 집 밖은 밖인데 집 근처에 있네요. 만약에 아롱이 집에 서서 고개를 옆으로 휙 돌리면 아롱이가 보이겠지요. 이렇게 고개를 양옆으로 돌려서 보이는 곳을 옆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아롱이의 위치는 아롱이가 집 옆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요. 아롱이가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요. 어디 가니 아롱아? 이번엔 아예 울타리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울타리 밖으로 나갔는데 이때는 울타리를 기준으로 말해볼게요. 아롱이는 울타리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울타리에 가리지 않죠? 이렇게 가리지 않고 보일 때에는 울타리 앞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울타리에 가려서 아롱이가 잘 안 보여요.
이때 아롱이의 위치는 울타리 뒤에 있어요 라고 말해야 되겠지요. 가려서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롱이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그리고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안과 밖, 그리고 앞, 뒤, 옆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왔습니다. 그럼 설명한 것을 잘 기억하고 학습지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봅시다.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풀어볼까요? 문제를 다 풀고 왔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쓴 답과 선생님이 알려주는 답이 같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곳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미끄럼틀도 보이고 그네도 있는 거 보니까 공원이네요. 문제가 공원 어디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네요. 분수대는 공원의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그렇죠. 공원 안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겠죠. 2번, 이곳은 어디일까요? 병원이 있고 구급차가 있네요. 구급차는 병원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 안에 있나요? 병원 밖에 있나요? 병원 밖에 구급차가 있습니다 라고 써야 되겠지요? 다음 3번부터 5번까지는 앞, 뒤, 옆을 사용해서 위치를 안내할 겁니다. 먼저 3번. 3번에 있는 건물은 소방서와 우체국이 있습니다. 화살표를 보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우체국이 보이죠. 그래서 소방서 어디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까요? 소방서 옆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에는 여러 장소가 나와 있네요. 채소 가게도 있고 생선 가게, 그리고 건너편에 경찰서가 있습니다. 이때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냥 바로 앞을 바라보면 경찰서가 있으니까 채소, 생선 가게 어디에? 앞에 경찰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요. 마지막 5번째, 이곳은 경찰서가 있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가 있네요. 이때 위치를 안내하는 방법은 학교 어느 쪽에 경찰서가 있지요? 그냥 앞을 바라보면 경찰서가 안 보여요. 학교에서. 옆을 바라봐도 안 보여요. 몸을 반대로 돌려서 봐야지 경찰서가 보이겠지요? 그럼 뒤에 있는 거니까 학교 어디? 뒤에 경찰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과 밖, 앞, 뒤, 옆을 사용해서 위치를 안내했습니다. 두 번째 활동. 지금까지는 장소를 보고 위치 안내하기에 대해 배웠다면 이번에는 약도를 보고 위치 안내하기에 대해 배울 겁니다. 그렇다면 약도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어딘가 길을 찾으려고 할 때 지도를 봅니다. 어디에 어떤 것이 위치해 있는지 나타낸 지도. 그런데 이 지도는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약도를 보는데요. 약도란 간단히 줄여서 중요한 것만 대략적으로 나타낸 지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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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하게 간단하게 대충 나타낸 지도를 바로 약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약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선생님이 지도와 약도를 비교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먼저 보이는 이 그림이 우리가 평소에 흔히 보는 지도라는 것입니다. 어느 위치에 어느 건물, 어느 가게가 있는지 상세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길을 안내하거나 내가 길을 찾을 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약도를 사용합니다. 약도가 아까 뭐라고 했죠? 약도란 간단히 줄여 주요한 것만 대략적으로, 즉 대충 그린 지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장소 몇 군데에 그리고 큼직큼직한 도로만 표시해두면 약도 완성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지도보다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만 넣은 약도가 이해하기에 훨씬 쉽겠죠? 지금까지 약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엔 여러분이 직접 약도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학습지 오른쪽에 문제를 볼까요? 오른쪽에 보면 위에는 먼저 우리 동네에 어떤 시설물들,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예요. 그리고 아래 칸에는 빈 칸이 숭숭숭숭숭 뚫려 있는데 지도를 보고 간단하게 줄여서 나타낸 게 바로 약도라고 했지요. 그래서 아래 칸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그 위치에 맞게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방서 첫 번째 도로와 도로 사이에 소방서가 있으니까 여기도 도로와 도로 사이에 소방서라고 써주면 되겠지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어디인지 정도는 간단하게 표시를 해도 좋아요.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약도를 완성해 볼까요? 그렇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쪽에 있는 건물들부터 채워볼게요. 가장 위쪽에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빨간 건물은 소방서네요. 소방서는 위쪽 그리고 왼쪽에 첫 번째니까 약도에도 똑같이 위쪽, 왼쪽 첫 번째 칸에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 소방서 어디? 옆에 무슨 건물이 있지요? 우체국. 그래서 약도에도 소방서 옆에 우체국이라고 채우면 됩니다. 우체국 옆에는 무슨 건물이 있나요? 두 개가 있죠. 채소가게와 생선가게. 그래서 약도에도 우체국 옆에 순서대로 채소가게 그리고 생선가게라고 써 넣으면 첫 번째 줄 약도 완성. 그 다음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있는 건물들 약도에 한번 써볼게요. 소방서 앞에 있는 건물은 무엇이지요? 구급차가 있고 여기는 아플 때 가는 병원이네요. 그래서 약도에도 소방서 앞에 병원이라고 써야 합니다. 다음 병원 옆에 혹은 우체국 앞에는 무엇일지요? 분수대, 그네, 미끄럼틀이 있는 걸 보니 공원이네요. 그래서 우체국 앞 혹은 병원 옆에는 공원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다음, 우리 동네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서입니다. 경찰서는 공원 옆 그리고 채소가게와 생선가게 앞에 있지요. 그래서 약도에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 건물들까지 다 써줬어요.
그렇다면 가장 앞쪽에 있는 건물들 한번 약도에 채워볼까요? 가장 앞쪽에 왼쪽, 우리가 잠을 자고 생활하는 집, 주택가네요. 집과 주택가는 어디 앞에 있지요? 병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도에도 병원 앞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다음, 집 옆, 공원 앞에 무엇이 있죠? 아파트가 있네요. 그래서 약도에도 공원 앞, 그리고 집 옆에 아파트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이곳은 학교, 우리가 공부하러 오는 것이죠. 학교는 어디 앞에 있나요? 경찰서 앞, 그리고 어디 옆에 있죠? 아파트 옆. 그래서 마지막 칸은 학교라고 써주면 약도 완성. 이때 어디서 길을 건너는지를 더 쉽게 알려주고 싶다면 횡단보도를 표시해도 좋아요. 횡단보도가 지금 어디에 있죠? 가장 먼저 소방서와 병원 사이에 하나, 그리고 또 채소가게와 경찰서 사이에 하나,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앞쪽에는 병원과 어디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나요? 병원과 집, 주택가 사이에 하나 있고요. 또 경찰서와 학교 사이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세로로 된 도로에도 횡단보도가 3개 있어요. 어디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네요. 그래서 어디서 길을 건너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다면 간단하게 횡단보도를 표시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학습지에 여러분이 작성한 약도와 선생님이 보여준 약도가 맞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안과 밖, 그리고 앞, 뒤, 옆에 대해서 배우고 약도 그리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깜짝 퀴즈. 동글이라는 친구가 여러분이 위치 안내하기를 배웠다는 소문을 듣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지 동글이를 만나볼까요? 안녕 얘들아, 난 동글이야. 너희들이 위치 안내하기를 배웠다는 소문을 듣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왔어. 엄마 심부름으로 생선 가게를 가려고 해. 생선 가게는 어디에 있지? 그리고 우리 집에서 출발하면 생선 가게까지 어떻게 가야 하지? 우리 집은 여기야. 너희들이 배운 것을 잘 기억해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어. 고마워. 동글이가 엄마 심부름으로 생선 가게를 가야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배운 위치 안내하기를 잘 기억하고 동글이에게 생선 가게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이때 학습지에 여러분이 만든 약도 있지요? 약도를 보고 동글이에게 위치를 안내해 줍시다.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녹음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장소를 보고 위치 안내하기, 두 번째 약도를 보고 위치 안내하기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잘 기억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위치나 길을 알려줄 때도 도움이 되고, 혹시 여러분이 길을 잃어서 잘 모르겠을 때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남은 과제 2가지를 하면서 복습하고 배웠던 것을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오늘 과제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학습지를 풀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깜짝 퀴즈로 내준
동그리의 도움을 여러분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을 녹음해서 선생님에게 들려주세요. 배웠던 거 복습하고 남은 하루도 푹 쉬면서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